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는 지난 월요일 코비드-19에 대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예배 장소와 문화행사 범죄에 해당하는 인원 제한에 대해 필수에서 강력 추천으로 변경하면서 교회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또 다른 요구 조건들은 변동이 없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FDA는 팬데믹 기간 동안 낙태약을 우편으로 구입하는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낙태약 우편 구입 제한을 완화하면서 지난 1월 대법원이 지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강화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승소율이 81%로 7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시카고 대학 출판사의 연례 간행물인 대법원 심리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잇따라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81% 선호했으며 기존 대법원의 결정에 비해 승소율이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0년과 비교해 현재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라고 크리스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실수로 총격을 가해 20세 흑인을 숨지게 한 경찰관과 경찰서장이 사임했습니다. 마이크 엘리엇 브루클린 센터 시장은 사건 당시 총을 쐈던 경찰관 김 포터와 참관 팀 캐넌 경찰서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김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경찰 불심 검문에 걸려 저항하는 다운 라이트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쓰려다 실수로 권총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흑인 청년 다운 라이트 총격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어제는 전날에 비해 평화적으로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러 건의 상점 침입과 약탈 신고를 받고 약 40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숨진 라이트의 부모는 언론에 나와 총격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에게서 뺏어간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존슨앤존슨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얀센의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들에게선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분석 결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18세에서 48세 여성 6명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자 주정부들의 배포 중단 지침을 내렸습니다. 화이자가 내달 말까지 계획했던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어제 트윗을 통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렸다며 5월 말까지 이전에 합의했던 공급량 총 2억 2천만회 분보다 10% 더 많은 용량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합의된 용량 3억 회분을 2주 일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리노이주가 CDC와 FDA의 존슨앤존슨 코비드 백신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 시카고를 비롯해 쿡카운티 등 존슨앤존슨 예방접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일리노이 결정은 주의 예방접종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다음 주에 받을 예정인 48만 3,720회분 중 5,800회분이 존슨앤존슨 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주정부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17,000회 접종했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쿡카운티는 어제 약 3만 5천 건의 코비드 백신 예약이 시작됐고 이는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3,193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17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하면서 10만 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8만 5,398명, 누적 사망자는 23,8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양성률은 현재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고등학교 협회 이사회는 어제 일리노이 보건부가 육상, 야구 등 저위험군의 야외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고등학교 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야구나 배스 낚시, 소프트볼, 테니스, 트랙을 포함한 여러 시즌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에 관련된 관계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은 선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뿐 아니라 국내 어업 및 정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선 물질 오염수를 2년 뒤 바다에 방류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가 내년 가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1월 관계를 보이는 미국의 묵시적인 승인도 이번 결정에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으로 9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10개월 연속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쌀쌀한 날씨 보이다 오들어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기온 51도, 밤 최저기온 38도,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고기온 55도, 밤 최저기온 3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